안녕하세요. 테크형 송혜영 기자입니다. 요즘 이동통신사의 이슈라면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을 들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이 분할하는 회사로 SK스퀘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SK텔레콤은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50%로 이동통신 1위 회사입니다. 왜 인적 분할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오늘 통신방송부의 박지성 기자와 이 궁금증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박지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K텔레콤 인적 분할 연초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공식화된 건가요? 네, SK텔레콤은 최근 이사회에서 SK스퀘어 인적 분할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 주주총회를 열고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적 분할이라는 건 원래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6대4 비율로 쪼개서 회사를 나누고 기존 주주가 그 나눠진 주식을 가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원래 SK텔레콤의 전체 주식 가치는 그대로이고 회사가 두 개가 생겨서 두 종류의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신설 회사명은 SK스퀘어로 결정났다면서요. 혹시 자회사나 사업 부서가 포함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는 SK스퀘어가 신설 법인이 되면서 기존 자회사를 아래에 편제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SK스퀘어 아래에는 SK하이닉스와 원스토어, 11번가, ADT 캡스, 팀앤모빌리티, SK플래닛, 콘텐츠 웨이브, 인크로스 등 총 16개 회사가 편제가 되고요. 기존 SK텔레콤에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서비스탑, 네트워크 ONS 같은 통신 전문 회사들이 남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SK스퀘어는 통신 이외의 ICT 사업, 즉 SK텔레콤이 뉴 ICT라고 부르는 그런 신사업들을 다 떼내어서 관리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SK스퀘어.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SK스퀘어 뜻이 무엇인가요? 네, 스퀘어는 광장 또는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ICT 산업을 아우르고 이를 기반으로 융합과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ICT 산업이 광장에서 어우러지면서 기업 가치를 제곱으로 이렇게 키우겠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원대한 꿈을 담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순자산 가치를 5년 내 75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자산 가치가 무슨 뜻인가요? 네, SK스퀘어는 적극적인 투자와 M&A, 포트폴리오 성장,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서 순자산 가치를 2025년까지 지금의 3배 수준인 75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자면 순자산 가치라는 개념 자체는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남은 자산 가치라는 개념인데요. 윤풍영 SK텔레콤 CFO는 SK하이닉스 순자산 가치가 19조 원, 나머지 16개 자회사 자산 가치는 7조 원이 될 것이라고 집계한 바 있습니다.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00조 원 가량이 되고 그 중에서 SK텔레콤 지분율이 한 20%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가 이제 순자산 가치라고 집계한 걸로 보이네요. 지금 문제가 SK텔레콤이 사업회사이다 보니까 이동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통사업이라는 거에 가려서 이런 자회사들의 순자산 가치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SK스퀘어라는 중간 지주회사로 가게 되면서 각 자회사들의 순자산 가치를 좀 정확하게 집계해서 반영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투자를 위한 중간 지주회사가 돼서 각 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잘 반영하겠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SK텔레콤이나 증권가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일단 SK스퀘어 출발은 부채 없이 깔끔하게 출발하도록 해서 재무 구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회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요, IBK 투자증권이라는 곳의 분석을 보면요, 사실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자금 여력과 정보력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죠.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회사를 16개를 거느리고 출발하니까 일단은 출발선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투자형 지주회사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배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아무래도 IPO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SK스퀘어가 가장 먼저 상장하겠다고 공언한 원스토어라든지
ADT 캡스라든지 팀앤 모빌리티 같은 기업은 각 분야에서 1등을 하거나 아니면 선두권을 유지하는 기업들인데요. 비상장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예상 기업 가치를 1조에서 한 2조 원, ADT 캡스는 전자신문 테크형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최대 6조 원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과정에서 책정된 기업 가치가 현재 1조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11번가는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스퀘어도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를 더 크게 평가받는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최근에 따상을 한 그런 카카오뱅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장 과정에서 그 각 자회사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다면은 충분히 3배까지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좀 시니컬한 분들도 있는데요. 좀 물론 어렵다고 본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IPO 외에도 신사업 투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IPO가 성공해서 투자금을 끌어오고 주가를 높이는 것 외에도 SK 스퀘어의 주된 역할이 UICT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인데요. SK 그룹이 박정호 대표를 비롯해서 M&A에 워낙 식견이 있다 보니까 지금 16개 자회사 이외에 대여를 하나 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SK 스퀘어는 반도체 분야의 유력 기업을 찾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출범 준비는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SK 스퀘어 출범은 기존 SK텔레콤 50명의 외부 인력을 수혈해서 한 100명 정도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박정호 대표가 CEO를 맡았습니다. SK 그룹 자체가 대형 M&A로 커온 기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누가 봐도 잘했다 싶은 M&A인 SK 하이닉스가 있지만 기존에 회사를 분할한다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좀 직원들의 우려를 산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SK 스퀘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간 지주회사, 그룹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좀 경쟁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논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장기적으로 SK 스퀘어를 SK 그룹과 합병해서 그룹이 SK 하이닉스 같은 자회사를 직접 거느리는 그런 구조로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SK 그룹이 가지고 있던 SK텔레콤 주식을 SK 스퀘어에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은 SK 그룹이 양쪽 모두에 대해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SK텔레콤의 상대적인 기업 가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박정호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SK그룹과 SK스퀘어 간의 합병은 없다, 그렇게 공언한 상태로 지금은 약간 잠잠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박지성 기자님, 그럼 SK텔레콤 주식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요, 증권가 리포트를 쭉 보니까 오늘 SK텔레콤 주가가 한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주식을 더 내리는 이슈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SK 스퀘어 주식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을 10월 12일 주주총회를 거쳐서 11월 1일에 분할 법인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을 10월 29일로 잡았으니까 10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매매 거래가 중지되는데요. 안전하게 좀 사시려면 한 10월 25일 정도에 사시면은 2개의 주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에 맞춰서 주식을 액면 분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대4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거래가 이제 재개되는 날 SK텔레콤 주식 평가 기준 금액이 한 18만 원 정도가 되고, 이걸 다시 호가, 그날의 이제 호가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이제 결정되게 되는데 18만 원을 기준 가격으로 잡으면은 여기서 한 5분의 1을 하면은 32,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되는 줄을 한 5주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에 보면 자사주 소각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기업 가치를 많이 올리겠다. 그런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K 스퀘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테크 형,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